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다뤄볼 주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입사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공부하시고 최종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사하는 과정이나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과 함께 도움을 한번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인기 개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시죠?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이고 IT 회사죠. 그래서 네이버 회사가 가장 IT 쪽에서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라는 회사가 개발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회사고 취업과 전직을 하기 가장 좋아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코리아입니다. 구글이 세계적인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구글 코리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구글은 독특한 그 회사 문화 때문에 자유롭고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생회사로 하면은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죠.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고요. 전자상거래 회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애용하시는 배달의 민족도 많은 개발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도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 떡대 회사도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들은 그 NHN 네이버 판교에 사옥이 있는데 NHN 본사의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아이디어 회의실, 여기는 휴게실, 여기는 컨설턴트룸, 여기는 팀별 회의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르죠. 딱딱한 어떤 콘크리트 회사하고 달리 사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NHN 사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그 뮤지엄, 박물관에 들어간 느낌, 카페에 들어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확실히 다르구나. 또 복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거는 그 내가 능력자가 돼야겠죠. 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회사가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죠.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개발자의 취업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학력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력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고, 학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NHN, 네이버라든지 구글,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인서울 4년제 전공에, 컴퓨터학과 전공에 4년제 정도에서 이제 되고요. 명문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있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력 부분에서부터 좌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시간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력은 이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인서울 4년제 전공자만이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간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순위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말하면 이제 직장 경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직장 경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좋은 회사,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에 경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회사에 전직이나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 경력이 아니고 지금 내가 취준생이다,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시면 여기 경력 1, 2년 차에 2년 차에 이제 버금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과정, 국비 교육과정에서도 경력 1, 2년 차에 버금가는 6개월 동안이지만 하루 8시간씩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경력 1, 2년 차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와 경력 사항으로 취업을 뚫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인데요. 컴퓨터 관련된 전공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있어야지 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는 4년제죠. 정보처리 기사는 4년제라고 했습니다. 4년제 기사가 있어야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졸업 연도일 때 신청해서 국가 자격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결국에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건 학력과 경력이거든요. 자격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이 경력 사항이 잘 되면은 이거는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요 사항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좋은 포포를 가지고 또 대기업을 가면 좋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 중견 업체의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애모나 뭐 애교나 그 심성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취준생이라고 하시면은 또 전직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는 게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먼저 구직 사이트를 가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두 군데가 있는데 워크넷하고 잡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취업 사이트가 워크넷하고 잡코리아인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등록돼 있고 여기는 대부분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NHN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 그 사이트에 가서 인력풀에 등록을 해서 취업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워크넷하고 잡코리아에는 그냥 채용 공고만 내고 실제 입사 지원은 자기 홈페이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다 그렇게 자기만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 중견업체는 워크넷과 잡코리아를 이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워크넷을 좀 생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이고요. 여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나름 좀 깨끗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들은 등록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그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4대 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그 커트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워크넷을 1순위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좋은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잡코리아인데요. 잡코리아는 우리나라 최대 취업 포털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도 최대 구인구직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IT 쪽으로 참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고요. 저도 많은 회사에 취업과 전직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저는 잡코리아를 통해서 했고요. 다른 사람 인이나 리크루트나 다른 사이트들이 있지만 한 군데만 해도 저는 다 되어서 제 경험상 여러 군데 등록하면 또 관리하는데 힘들고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두 군데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사이트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하고요. 이력서 등록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학력과 경력 사항들을 좀 기입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사진. 사진이 미등록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 담당자들이 취업을 하기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면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강생분들한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은 음, 사진관 있죠? 사진관에 가서 명함판으로, 반명함판으로 이쁘게 찍어달라고 하면 비용이 한 3만 원 내에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게 하면 1, 2만 원도 되는 것 같은데, 사진이 또 중요합니다. 사진을 꼭 이쁘게 찍으시고 정장 차림으로, 어,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하시고 와이셔츠를 하시고 여성분들도 정장 차림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죠. 그래서 포폴 자료를 잘 기입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들을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중소 중견 업체 같은 경우는 재교육하기에는 너무 1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를 실행해 가면서 교육시켜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입이라 해도 신입이라 할지라도 경력 같은 신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력 1, 2년 차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폴 자료는 반드시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취준생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뒤지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포폴 자료를 잘 갖춰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력사항을 기입할 때는 그 IT 업종하고는 관련 없는 경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바리스타나 뭐 중장비나 네일 아트를 하셨다 해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계속 넣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IT와 상관없는 분야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IT와 상관없는 분야를 여러 가지 넣었다. 그다음 영업 관리, 해외 영업이나 관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 해서 더 플러스 점수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IT 쪽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IT 업종과 관련 있는 경력 사항만 입력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또 써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시하고 좀 똑같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축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예, 소축제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를 생각하면은 쉬운데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 스토리 위주로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의 관심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있었고 여기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학창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해도 게임 하나를 했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모든 것들을 이쪽에 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나 성장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기울였던 활동이나 관심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적어주면 좋겠고요. 또 전공학과 학생이라면 학창 시절에 뭐 언어를 배웠다든지 또 조별 팀 과제나 졸업 과제를 했다면 또 배운 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저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경력이 있으시다면 직장 경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취준생들이 비전공자도 많기 때문에 직장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생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들었다. 국비 훈련 과정이나 본인 단과나 교육 과정을 들었다면 그런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포포를 자세하게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력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 해서 실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셔야지만 취업이 영위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지와 같은 형태로 입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도 바로 실무에 투입돼도 절대 지쳐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취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잘 가르는 게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양식이 있고요. 또 화면 기획서, 포폴을 만들었던 화면 기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완료했을 때 결과물, 스크린샷이냐, 코드 같은, 개발 환경 같은 그런 개발 완료 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외부를 했든 내부를 했든지 간에 거기 포트폴리오 결과물에 대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를 공유해주면 짧은 시간에 포폴을 이렇게 데모할 수 있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OS를 사용하신다면 오캠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을 사용하신다면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시면 공짜로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용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사이트 본인이 포트폴리오 만들었다면 웹 쪽을 만들었다면 데모 사이트를 좀 구축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드셨다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 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APK 파일이 있기 때문에 APK 파일을 그 HTTP 다운로드 링크를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바로 설치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데모 사이트 같은 것도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바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 HTTP 서버를 해주기 때문에 다텀에 들어가서 무료 앱 호스팅을 신청하시면 FTP를 이용해서 HTTP 다운로드 링크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좀 되면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만큼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대충 이력서 써놓고 대충 뽑아가세요. 그러면 대충 안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준비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번거롭고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이게, 아까 그 이력서를 본인이 로그인 하셔서 이력서를 등재하셨다면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과 잡코리아에 대한 사이트를 제가 스크린샷을 떠놨고요. 여기 보면 워크넷은, 이렇게 입사 지원 있죠. 버튼 누르고, 여기도 잡코리아도 즉시 지원, 온라인 입사 지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이트를 가보면 신입만 뽑는 회사는 드뭅니다. 그래서 경력 1년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 1년이나 2년, 3년까지를 원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입만 보고 뽑으려면 굉장히 선택법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잘해서 경력 1, 2년 차 같은 신입으로 본인을 보이도록 만들고 가급적이면 신입 플러스 경력 1년, 3년 차는 일단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잘 어필하면은 경력 그 회사들도 경력자를 원하긴 하지만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신입 경력 같은 신입을 뽑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업 공고란에 보면은 그 경력자를 뽑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신입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지원 안 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고 일단 돈도 안 들고 노력 안 드니까 한번 무작정 한번 지원을 해보고 또 잘 되면 포트폴리오나 전체적 마음이 들면은 본인은 신입을 그 회사는 신입을 안 뽑고 우린 경력을 뽑겠다 하지만 이 신입은 뭐 경력 같네 경력 1, 2차하고 거의 유사하겠다 잘하는 친구구나 생각하면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0군데 300군데라도 어차피 돈 안 드는 거니까 쭉 그냥 마음에 드는 회사는 지원해 보시고 면접도 보시고 좋은 회사를 찾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하시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즉시 지원 또는 즉시 채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한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면접 또 4차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를 보셔야지 대기업은 취업이 된다. 길게는 뭐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텀들을 잘 보시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